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조언을 해주실 이원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원일 원장님 모시고 우리 또 의식을 어떻게 향상하는지 또 의식을 향상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저한테 질문해 주셨죠. 지금 행복하냐고. 그게 저는 상당히 행운하다라고 답을 드렸어요. 예.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지금 뭐 짧게 잡아도 한 뭐 10,000년, 20,000년인데 짧게 잡아도요. 인류의 역사가.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그리고 한 번 죽은 사람 다시 못 태어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인데 저 하나인데 사실 뭐 지금 세상을 저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사실 뭐 작게 잡아도 1억 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시대에 이런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아주 행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제 행운화되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인지하게 되신 게 시대와 뭐 장소도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뭐 전쟁 나는 곳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태어나시면은 굉장히 이제 특히 여자들이 문제가 있죠. 저는 다행히 여자가 아니라서. 네. 근데 나중에 그 남녀 문제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태어난 세대가 1954년인데 전쟁이 막 끝났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아프리카의 빈국만큼 살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득이 1년에 80여 달러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한 300배 이상 드는 거죠. 300배, 뭐 80 곱하기 금방 계산 안 되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100달러로 봐도 3만 불이면은 그렇죠. 그렇죠. 봐도. 예.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한가 하면은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해 있는데 정신 문명이 아직 거의 못 쫓아가고 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만큼 정신 문명이 쫓아갔다면은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물질이 이런 극도로 발달한 세대에 정신은 그렇지 못한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 어렸을 때 사실은 그때는 새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일단은 그게 먹어야 아니, 공자님도 창고가 좀 차야 그래야 사람이 그 염치도 알고 사람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기본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사실은 정신 문명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기본 이상이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낙후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원시 시대나 다름없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사회, 지금 최첨단 정보화 사회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첨단 정보화 사회까지 와 있는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옛날에는 이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누가 만든다고 그랬으면은 산업화 사회에도 그러면은 아마 도른놈 취급을 받았겠죠.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냈잖아. 이게 감히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되던 것을. 그래서 제 생각은 기가 막힌 세대에 태어났다.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봐왔잖아요. 그렇죠. 최빈국에서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 선진국으로 또 우리가 도약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엘로드를 잡고 참 위를 가려내잖아요.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
대단히 발달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엘로드에 묻는 것은 파동과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동과 내 근육의 힘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이거를 전화기 같은 앱으로 깔아서 만약에 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지금 얼마나 사기꾼들도 많어.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툭 물어보면 그냥 탁 답이 나와. 그렇다면은 참지는 충분히 가를 수 있으니까 사기도 안 나가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 물론이고 네.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차단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굉장히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죠. 네. 엄청난 투명해지면은 자연히 그럴 때는 인류의 그 정신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질 이상의 어떤 행복도 갖다 줘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도 당연하게 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의식 수준이 얘를 재봤을 때 201에 와 있어요. 201은 용기의 수준인데 네. 데이비드 히포크리스 박사의 이제 의식 지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5단계 정도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고 단계가 용기 단계면은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서 무기력까지 네. 이제 그 5단계로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 500단계, 500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5단계 내려가도 이제 그 용기의 수준에 속하니까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절망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죄책감은 안 느끼고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도인이든가 하던 분들은 그 아래 단계는 사실 맛을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의 향상은 이 지구의 발달에도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지 이걸로 뭐 참지를 가렸다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의 향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그 전체 그 무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자연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식 수준을 높이면서 뭐 행복감이 올 테고 행복감을 느낄 테고 그 다음에 이 엘로드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온다는 얘기 말씀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로드는 예. 참지는 이제 네. 100% 가려냅니다. 진실인지 참인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물론 앞에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측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무의식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라고 할까? 우리 무의식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다로 비유했을 때 우리 의식은 그 위에 일어나는 파도 정도고 그 아래 잠겨 있는 전체 바다는 우리가 무의식으로 봅니다.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뇌 중에 2~3%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네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그러면 97~8%가 뭐 때문에 있을까? 그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는 하겠죠. 뭔가는 하긴 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계인이 지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외계인도 여기 처음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가 보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찾아본다고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뇌를 스캔한다 그러면은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 도서관에 있는 자료보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네네. 그 말씀은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내용들이 네. 우리 각자는 경험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험한 것도 우리 그 무의식에는 쌓여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데이터로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네가 그거를 증명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히틀러 그러면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도 근육에 힘이 빠지고 운동력학적으로 힘이 빠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일 봤을 때도 이제 다치는데 그거는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 무의식의 데이터가 쌓여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반대 얘기도 링컨 같은 사람은 힘이 생기고 긍정적인 게 나오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링컨을 모르던 사람도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히틀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서 표출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한테서도 그거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히틀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말씀이죠. 딱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바다같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의식은 위에서 뜬 파도 같은 것인데 우리는 바닷속을 안 들여다보고 파도만 보고 네 파도가 높다 내 파도가 높다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주장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지도 몰라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엘로드로 십자가 그러면 급격하게 다칩니다. 네.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게 뭐야? 저게 마귀 짓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종신 그래도 역시 다칩니다. 급격하게 다쳐요. 어떤 것보다도 급격하게 다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그럼 벌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본래 형틀이죠. 그렇죠. 네. 사형 틀이거든요. 네.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사형 틀인데 얘는 본질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그 본래 핵심만 보는 것이지 거기에 있던 정신이나 이런 것은 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은 아주 대단히 솔직하게 입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십자가에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사형 틀일 뿐인 거잖아요. 얘는 다 사형 틀일 뿐. 그것은 그것일 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죠. 과연 그런지.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이게 다치면 노고 벌어지면 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면 부정이라는 예, 얘기죠. 십자가.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다칩니다. 네. 그러면은 십자가의 정신 역시 빨리 다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그럼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그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진다든가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참지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건 제 논리가 아니고 네. 이미 칼 구스타프 융은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고 데이비드 코프치스 박사는 우리 운동력학으로 참지인지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부당하게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놓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은 이제 데이비드 코프치스 박사는 그걸 운동력학으로 여러 번의 실험을 한 것이고 저는 그 양반들의 실험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이게 말로 물어봐도 이걸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은 지금 그 무의식들의 바다에서 지금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시그널을 우리 원장님께서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해서 지금 그 반응이 엘로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작은 그 뇌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잡아내거든요. 뇌파의 변화라든지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럴 이제 그렇게 잡아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엘로드가 아닌 어떤 그 과학적인 기계로 엘로드는 약간 글쎄 제가 비과학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인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도 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미묘한 신체의 변화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내 몸에 변화가 온다. 무의식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이 부르는 예. 거에 대한 그 답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참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되면은 지금은 안 되겠. 지금은 안 돼 있죠. 현재까지는 이제 저 엘로드로 말로 물어보는 것은 아마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발달하다 보면은 전화기 앱을 하나 깔아서 이것도 나의 파동이나 또는 그 근육의 힘에 따라서 이제 답을 달리하니까 네. 예 아니오는 예 또는 아니오는 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을 이제 좁혀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디테일한 데까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앱이 개발된다면은 네.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용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속이려고 그러면은 그 의도를 대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엘로드에 물어서 네.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10만 불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그거는 엘로드한테 물어보면 절대 알지. 그 사람 이름만 대쇼.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꾼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투자 안 했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었었어요. 네. 그런 사기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데 우리 무의식은 다 알고 있거든. 네. 예. 우리 의식만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사기를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 같은 건 전혀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앱이 개발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갈 거로 봐요. 인류가 네. 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이제 그 정신 건강도 없는 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세상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살기만 한다고 해도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 이제 개업을 해야 된다. 어떤 데 장소를 얻어서 여기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무의식의 데이터는 그 엄청난 양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한테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 물어본다는 거는 그러면 네 역량이 이 정도고 네가 이런 거 있을 때는 화를 내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슬픔해졌고 이러는 거 가지고는 이 정도 가게는 해서는 네가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거기서 이제 득이 있겠다 그러면 실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도 되느냐 또는 다른 장소에 그러면 내가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물어보면 다른 장소에 있다. 그래서 어느 방향까지도 알려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다 굉장히 그 세상살이가 어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죠. 지구상에서는 네. 물어볼 사람이 없어. 왜? 지금 가르쳐 줄 사람은 엄청 많은데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얼마 전에 설교에 아니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네들이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하면 답이 온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 아니오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 후학들은
저보다 이제 후배들은 이걸 가지고 점점 더 발전시켜서 전화기에 놓고 자 상대방하고 이제 나하고 매치되는 특히 결혼 같은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눈꺼풀이 탁 씌워서 몇 년 씌우는 눈꺼풀 때문에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있나? 아니 헌 고무신짝도 짝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선택을 그렇게 하느냐? 뭐 나보다 좀 나은 상대를 선택하려는 욕심 때문이잖아요. 누구나가 나보다 못한 상대를 선택하면 존중받죠. 그런가요? 저는 제가 눈꺼풀이 눈에 뭘 씌워서 한 거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또 누가 물어볼 때 있으면 니는 뭐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뱀이 개띠나 개 이제 시간에 낳은 사람, 개 날에 낳은 사람 잘 물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상극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상극인데 눈꺼풀 씌워서 콩꺼풀이라고 그러나요? 씌워서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가 보고 서로 안 맞아. 너무도. 그러면 또 헤어지는 비극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원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하셨네요. 이 상생상극 뭐 이런 것보다 하시고다.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삶이 뭐지? 죽음이 뭐지? 왜 죽을 걸 태어났지? 이런 이제 의문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내공이 상당히 쌓이다가 지금 엘로드를 짓게 되셨군요. 아이고,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원일 원장님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